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네 가지 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들여다보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내가 그 말에 따라 좀 움직일 수 있고, 또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결정을 내려서 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건 다 전두엽, 또한 축두엽, 두정엽, 후두엽, 전두엽에서 그런 사고, 판단,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을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았었습니다. 전두엽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걸 우리가 지금 총체적인 아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전두엽, 두정엽, 축두엽, 후두엽 다 같이 연합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았었습니다. 그러면 전두엽을 움직이고 축두엽을 움직이고 두정엽을 움직이고 후두엽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첫 시간에 했던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언급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 인간 안에는 이 대뇌피질 안에 인간 안에 140억 개라는 신경세포가 들어 있습니다. 이 140억 개의 신경세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우리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신경세포라는 것입니다. 이 신경세포라는 14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 신경세포는 처음에 태어날 때는 제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다 떨어져 있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네트워크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때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피해야 되죠. 피하지 않고 계속 놓는 상태, 끊어진 상태입니다. 한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뇌졸중 환자가 이쪽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쪽이 마비가 됐어요. 그런데 이쪽에 마비가 되어서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옆에 불이 있어요. 뜨거운 불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감각이 살아있다라면 뇌에서 명령을 내리겠죠. 어떻게 말을 합니까? 피하세요 말을 하겠죠. 피하세요 말을 하면 피하면 됩니다.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인가 자극을 줬었을 때 반응하는 것은 신경과 신경이 연결이 됐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처음에 딱 태어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움직이고 뛰어다니고 춤추고 그런 아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이들은 뛰어다니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말을 하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도 눈치를 보기도 시작하고 여러 가지가 합니다. 어머, 저 아이가 저런 생각을 하네? 기가 막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아이가 어떻습니까? 한 5, 6세가 되면 엄마 아빠에게 사랑한다는 표현도 하면서 엄마 아빠의 비율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전두엽이 굉장히 활성화된 거예요. 근데 지금 무엇일까? 이 아이가 충분히 자극을 받았고 신경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뇌 안에는 약 140억 개라는 신경세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경세포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는 이 신경세포 하나를 가지고 끄집어내겠습니다. 이걸 지우고요.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세포를 한번 우리가 보기 좋게 편하게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신경세포가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140억 개인데 여기에는 수많은 수상돌기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 수상돌기가 또 하나의 신경세포와 연결이 돼서 엉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씩 더 엉킬게요. 여기에는 하나의 수상돌기가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수상돌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포의 제 말단에 있는 이 부분과 연결되는 연접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연접 부분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해요. 이 부분을 연결되는 연접 부분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연접 부분. 그럼 여기 시냅스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여기 있습니다. 촛불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촛불이 있을 때 아 뜨거워? 피해. 촛불이 있을 때 아 뜨거워? 라는 자극을 받아서 피해라고 하는, 이렇게 자극을 받고 피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은 호르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보겠습니다. 이제 볼게요. 여기에 이제 촛불이 있어요. 촛불이 있습니다. 촛불이 있을 때 손을 탁 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극을 받았죠. 그것이 쫙 연결이 돼요. 여기로 가서 피해라고 해서 이것이 어때? 손을 탁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쉽게 한번 그려본다라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인풋. 그러니까 자극이 인풋되는 거야. 이게 무조건 인풋입니다. 자극이 인풋돼요. 그러면 인풋된 자극이 어디로 갑니까?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방출할까요?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는 거야. 그래서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방출하기 시작해요. 아웃풋되기 시작하죠. 아웃풋이 됩니다. 아웃풋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될까요? 이제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피할 수 있는 그런 신경 회로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회로가 형성이 되는 것은 항상 자극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고 아이가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고 그리고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느냐? 이 아이는 지금 신경 전달 물질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신경과 신경 연결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해서는 제가 제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도에서 발견된 현대 1위 소녀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소녀 이야기, 우리 마르카라고 그러죠. 그 이야기, 그 친구들 말고 미국에서 발견된 우리 제니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제니라는 친구의 히스토리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엄마와 아빠에 의해서 제니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눈을 보니 눈에 장애를 갖고 있고 아버지는 극도로 아기를 싫어합니다. 그런 병적인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10개월 될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10개월 이후서부터는 그 아이는 병원에 와본 적은 없습니다. 10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어디다 지하 방에다가 그 아이를 가둬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러면서 10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지하 방에 그냥 어머니의 모이만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점하고 그냥 가둬놨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유동식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어머니의 그 손길을 차단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극도로 아기를 싫어했었어요. 아기 울음소리도 듣기 싫어하고 아기가 움직이는 것도 듣기 싫어하고 아기 자체를 싫어하는 어떤 병적인 증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나무에 묶어놨어요. 묶어두고 나서 그 아이는 소리도 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에게 음식을 줄 때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음식만 주고 그리고 음식도 그냥 그 책에 보면 쑤셔 넣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씹지도 못하게 그냥 마구잡이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묶어두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에게서 자극은 언어적 자극은 없어요. 왜요? 아버지가 말 한마디도 안 했기 때문에. 또한 그 아이는 자극이라는 것은 손과 손가락이 묶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자극과 나무 의자에 묶어져 있기 때문에 나무의 자극 정도였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지나가는 크락션 소리가 전부였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비행기가 뜨는 소리도 가끔씩 들렸습니다. 그 외에는 전혀 자극이 없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의 어머니가 견디다 못해 그 아이를 이제 세상에 알렸어요. 그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발견됐을 때 나이가 13세였어요. 근데 키로수가 20kg가 안 됐습니다. 약 18kg 정도가 됐었고 그의 머리는 오므라들었어요. 그리고 손과 발은 다 오므라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삼키지도 못하고 언어도 소리가 굉장히 약해요. 제니라는 친구도 똑같이 145개를 갖고 태어났어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13살이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머릿결은 윤기가 날 것이고 말은 많을 것이고 13살 친구도 어때요? 말 너무 많죠? 엄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싫어요. 저거 좋아요. 말 많습니다. 그리고 소리는 얼마나 커요. 그죠? 소리도 큽니다. 그 아이는 정말 소리가 너무 작아요. 똑같은 뉴런을 갖고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다른 수가 있는가? 뉴런은 자극을 받지 않으면 소멸이 되기 시작해요. 보습니다. 이 뉴런이라는 것이 인풋, 스티뮬레이션,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극을 받은 순간에 하나의 뉴런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웃풋이 나오겠죠. 근데 자극이 없어요. 그 친구 자극이 없어서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소멸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4가지 엽을 배웠었을 때 4가지는 사고 판단하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그리고 우리 공간적 감각을 느끼는 거. 이러한 엽은 이 뉴런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 아이는 충분히 자극을 받는 아무런 자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자극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 아이는 소리 듣는 것도 클락션 소리 몇 소리밖에 못 들었기 때문에 소리도 잘 못 듣고 그다음 그 아이는 보는 것 또한도 시력도 약해져요. 모든 게 기능이 떨어지는데 중요한 건 자극이에요. 자극하지 않으면 신경세포는 소멸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질문을 할게요. 예전 첫 강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중학교 이후가 되면 하루에 10,000개씩 죽어간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여러분은 10,000개가 죽었어요. 끔찍하죠? 그럼 왜 죽냐? 원리는 같습니다. 생각하기 싫어하면 죽습니다. 자극을 받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치매에 되게 딱 좋은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뭐야? 그때 했던 말씀 또 하네. 그러면요, 난 치매되고 싶소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을 새롭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영으로 찬양을 한다고 하잖아요. 방금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했는데 좋아요. 아멘 해야죠. 그쵸? 그래요. 우리가 새 영으로 새 노래로 찬양한다고 됐어요. 이건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새롭게 한다고 하면 그건 내가 움직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 항상 새롭게 듣기 원해요. 항상 나는 과거에 들었잖아. 저 목사님이 요즘 말씀 준비 안 하는 것 같아. 요즘 빨간 넥타이만 메고 다니시니 좀 그래. 그거는 나는 치매되겠소 하는 소리가 똑같아요. 생각을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재밌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자극을 받아야지만 내 뇌는 신경세포가 이어지게 됐어요. 중학교 때 이후가 되면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살 수가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는 훈련을 시킬 때 아이들 밥을 한 3, 4살 정도 되면 혼자 밥을 먹이려고 여러분 노력할 겁니다. 그럴 때 안 흘리고 잘 먹나요? 그게 아니에요. 작은 구멍을 못 맞춰요. 자꾸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그리고 이렇게 밥을 좀 떠서 잘 가면 되는데 또 흔들려요. 손해가 약한 것이고 그리고 봅시다. 얼마나 아이들이 머리를 많이 쓰는 거냐면 우리가 보면 4가지 엽에 있어서 어떻게 있습니까? 전두엽이 있고 두정엽이 있다고 축두엽, 후두엽이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밥 맛있게 흘리지 말고 먹으세요. 근데 본인도 배가 고파요. 밥을 먹고 싶어서. 신기해요. 그걸 잡았어요. 딱 잡았습니다. 수저를 잡았어요. 그래서 전두엽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딱 잡고 먹어봐. 할 수 있어. 그래 먹어보는 거야. 떴습니다. 떴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이가? 이 구멍 맞추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왜? 아직 공간감각 능력이 형성이 되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쉬운 예로 여러분들은 기억 쓸 때 어떻게 써요? 멋지게 쓰죠? 그냥 이렇게 쓰죠?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연필이 부러질 정도 힘을 주잖아요. 이쁘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써요. 왜요? 이것을 움직이는 센터를 움직이는 아이들에게서는 처음 된 자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신경세포가 막 이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수준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3, 4세, 5, 6세, 7세 아이들은 뇌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아이들이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아이, 잘 웃는 아이로 만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어렸을 때부터 웃는 아이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보면은 어떤 아이는 똑같은 아이가 있는데 참 행운적인 부모님이 있어요. 자기 엄마 아빠가 너무 재밌어 웃는 아빠 보면 너무 웃는 아이가 있어요. 너무 재밌다. 어렸을 때 나는 웃긴 사람이야 라고 입력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아빠가 나중에 돼서 웃기지도 않는데도 항상 자기 아빠를 보면 웃어요. 이것이 뭐냐면 감정의 극치가 저하됐다라고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코미디언 있죠? 코미디언인데 각자 좋아하는 수준이 좀 틀려요.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코미디언을 봐도 그게 뭐 웃겨. 어떤 사람 그분의 얼굴만 보면 갑자기 웃음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 코미디언에서 감정의 극치가 낮아진 거예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안 해도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갑자기 막 웃음이 끓어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런 코미디언 행운이죠. 그죠? 별말 안 해도. 근데 그렇게 웃기고 노력을 많이 해도 절대로 안 웃어요. 왜? 이 사람은 감정의 극치가 너무 높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웃지 않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걸로 화를 잘 낸 사람은 정말 잘 내요. 화를 안 내는 사람은 화를 안 냅니다. 근데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자꾸 화만 내게 받기 때문에 화내는데 익숙해졌어요. 웃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조그만 것에 웃을 수 있는 아이는 감정의 역치가 낮아져 있어요. 낮아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웃겨도 아이들이 까르르 웃어요. 이것이 입력이 됐어요. 항상 재밌는 거야. 이 아이는 조금만 웃겨도. 그런데 어릴 때부터 웃는 격을 하지 않고 어릴 때 웃는 자극을 주지 않고 이러한 자극을 주지 않았었을 때 이 아이는 어른이 돼서 나서 너무 많이 웃기는 그런 많은 걸 줘도 웃지를 못해요. 왜? 이것에 대한 신경회로 연결망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릴 때는 연결망 형성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신경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들어갈게요. 자극을 받으면 신경 연결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연결이 되면 무엇이 될까요? 이제 회로가 생겨져요. 네트워크가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네트워크가 생겨져요. 그래서 막 엉키기 시작합니다. 막 엉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까르르 웃었더니 우리 엄마가 날 보고 안아주더라. 그럼 그 친구는요 계속 웃어요. 왜? 엄마를 요청하는데 그 친구는 뭘 배운 거야? 내가 까르르 웃었더니 엄마가 왔더라. 그럼 그 친구는 이제 회로가 딱 생긴 거야. 까르르 웃으면 엄마가 오더라.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항상 웃어요. 그래서 누구를 기다릴까요? 엄마를 기다려요. 그렇죠. 그런데 막 울더니 엄마가 모유를 주더라. 무조건 울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모유가 오는구나. 이렇게 아이는 생각하게 이제 여기에 어떤 신경 전달망이 생겨요. 이걸 한번 초등학교 예로 들어볼게요. 엄마는 내가 때를 쓰면 특별히 공공장소에서 내가 탁 넘어지면 우리 엄마는 통제가 안 되고 나에게 급하게 달려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사주는구나. 얘는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항상 공공장소에서는 때를 쓰겠죠. 그럼 엄마는 항상 오겠죠. 이걸 끊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가 오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로는 다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자극을 받고 이런 모든 것에서 회로가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어릴 때 어른들에게 사는 것은 기억을 쓰는 것도 너무 쉽게 쓰지만 어린이들에게서는 기억도 굉장히 힘을 주는 이유가 한 번도 그것을 그려봤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너무 익숙해 있어서 이건 너무 그리기가 쉬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똑같은 기억을 그려도 우리 어릴 때 그리는 기억은 생각하면서 그리는 거야. 기억을 그리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서 힘을 줘야 되는구나. 그럼 어른들이 기억을 쓸 때는 생각하잖아요. 그냥 쓱 써요. 나의 뇌는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학교 정도 이후가 되고 나면은 쓰지 않기 때문에 뇌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소멸 자극을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소멸되기 시작해요. 막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뇌가 소멸돼요. 그래서 치매를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새롭게 느끼고 정말 자극을 받는 것을 치매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죠? 이제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가 그렇게 자극받을 게 많을까요? 뭐가 그렇게 새로운 게 많을까요?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 솔로몬 이런 말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참 볼 게 없어요. 다 그게 그거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하게 항상 생수처럼 느끼고 감정을 다시 되살아나게 느끼고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거. 이 말씀, 이 은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부분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전에 어떤 찬양을 불렀었을 때 굉장히 은혜에서 눈물을 주르륵 흘렸어요. 근데 그것이 어때요? 똑같은 찬양을 오늘 그 찬양을 어떻게 다시 불렀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때는 눈물을 흘리고 불렀는데 갑자기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요. 똑같은 찬양인데 참 다르게 나에게 다가와요.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뇌는 폭발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뇌에 대해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자극이 되고 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지금 잘 반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릴 때 보면은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내가 3세 전에 기억은 잘 나지 않아요. 이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3세 전의 기억은 우리가 보면 기억을 감당하는 그 회로가 조금은 좀 늦게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처럼 그렇게 제대로 그렇게 기억은 할 수 없어요. 우리 여기서 이제 한번 신경 전달 물질의 회로 부분에서 이제 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면 3세 때나 3세, 4세, 5세 때 이렇게 수많은 가지들이 뻗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 가지들은 우리 어른들처럼 견고하지가 못해요. 얇아요. 쉬운 예로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 자극을 받습니다. 자극을 받아서 뻗어져 나가는데 우리가 도로를 건설할 때도 도로가 튼튼한 도로가 길이 쫙 나 있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아직 도로가 미성숙한 도로가 있으면 그러면 그 도로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과한 교육은 위험해요. 그래서 서울대 소유연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렸을 때 과한 교육은 가느다란 전선에 너무나도 많은 전류를 보내서 그것이 터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어릴 때 너무 많은 책을 읽어주는 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한창 열풍으로 어린아이들 다독해야 된다 해서 어린아이 집을 도서관처럼 꾸미면서 이런 걸 책을 많이 읽히는 건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 이유가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연결은 됐어요. 근데 그 연결이 어른처럼 견고하지를 못해요. 충분히 소화를 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자극이 들어와요. 또 자극이 들어와요. 그럴 때 얇은 전깃줄에 너무나도 큰 과도한 것이 흐를 때 여기가 터져버릴 수 있는 불이 나는 것처럼 터져버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3, 4세 때, 5세 때, 6세 때 너무 많은 교육을 하는 거는 아이들의 인풋, 자극이 너무 많을 때는 아이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터지는데 어느 부분에 잘못 터지게 되면 신경과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교육은 위험해요. 그래서 적당히 아이들에 맞게끔 교육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아이들에 맞게끔 교육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면 오감교육이라고 그래요. 이 오감교육은 여러분이 충분히 잘 아실 것입니다. 어릴 때 교육은 부모와 먼저 감정을 먼저 충분히 일으켜주는 게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건 다 무엇에 관련돼 있어요? 감정에 관련돼 있죠. 일단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좋은 경험을 가져야지만 좋은 생각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식적인 것을 먼저 주는 것보다 충분히 아이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또한 부모와 애착 형성이 되고 부모 또한도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 감정을 주고받고 이해할 수 있는 관계,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적인 것보다 먼저 감정을 충분하게. 왜? 감정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감정은 항상 좋게끔 좋은 거. 방금 제가 설명했듯이 웃는 감정의 역극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낮춰야 되겠죠. 조그만 일에도 웃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화내는 일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없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화를 자주 안 내는 아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어른들 말에서 아이 성질 건들지 마라. 아이 성격 나빠진다라는 말은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자꾸 화를 내면 그 아이는 더 많이 화를 내요. 그 아이는 욕을 잘하는 아이들은 더 욕을 잘하는 것처럼.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안에 감정에서 특별히 이렇게 분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없애고 항상 자그마한 것을 웃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참 소중한 것입니다. 과부하 이것은 여러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오늘 좀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경세포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눴습니다. 신경세포라는 것은 우리 뇌 속 안에 들어있는 145개 신경세포예요. 근데 신경세포가 처음에는 다 분리되어 있지만 자극을 받으면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연결되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명령할 수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근데 생각하지 않는 신경세포는 어떻게 된다라고요? 소멸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는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밥 먹을 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스스로 생각하려고 참 많이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자극으로 새록새록 올 수 있다면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을 것 같아요. 치매 방지 첫 번째,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자. 이게 치매 방법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 뇌세포가 연결되는 과정에 있지만 아직 견고하지 못하다는 부분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다량의 정보를 한꺼번에 주면 그 부분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일으켜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감정이 충만한, 감정이 풍부한 아이들로 여러분이 먼저 양육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여러분 참 하나님 주신 아름답게 소중하게 가꾸시기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